요즘 국정원이 어디서 뭘 하는지 들어본 국민들 계십니까? 간첩을 잡는다라는 것도 사실상 포기해 버렸습니다. 내부에 지금 저렇게 5천 명쯤 되는 아마 직원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직간접적으로. 자, 국정원이 쓰는 돈이 얼마인지 국민들도 알 필요가 있는데 제대로 아는 국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정원이 국내에서 간첩을 직접 잡는 역할도 거의 포기했습니다. 해외 정보 전담 기관으로 이렇게 간다는데, 자, 국내에서 간첩을 잡는 역할이나 이런 것도 안 하는 저 기관에 한 500명만 둬서 해외 정보만 입수하는 기관으로 쓰면 되지, 한국이 뭐 MI6처럼 007 같은 사람을 수없이 두고 국제적 첩보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문정권에 가는 방향을 보면 첩보라는 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청와대에 앉아 있는 사람이 북한하고 관련해서 고급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김정은이 서울에 오는가를 국정원이 잘 알겠습니까? 청와대가 잘 알겠습니까? 청와대가 더 잘 알 거라고 봐요. 왜? 청와대의 의지에 따라서 국정원은 둘러리 서고, 이제 국정원은 지난 2월 달입니까? 1월 달이죠. 그때 봐서 알겠지만은, 현송월이가 서울에 왔을 때 간첩 잡으러 다니던 실무자가 현송월이 경호를 했습니다. 여우 목도리 하고 온 북한의 뭔지 모르겠지만은 뚱뚱한 국밥집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보다 더 그레이드가 떨어지게 생긴 현송월이가 오는데 국정원이 현송월이 경호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 뒤 김영철이 오고 북한 사람들 김여정이 올 때마다 국정원은 그들의 경호기관으로 전락을 했고, 지금은 북한과 관련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마디로 안보를 해체하는 걸 돕고 북한식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을 돕는 기관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국정원을 왜 이대로 둬야 되는가? 저는 국정원을 해체해야 된다고 봐요. 보수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런 국정원은 없애버리고 정확하게 간첩 잡는 목적으로만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국정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업무 활동 중에 대북 협상이나 뒷거래 부분은 완전히 빼버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첩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을 보고 간첩 이렇게 뒤치다꺼리 하라고 하면 그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첩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은 세월이 바뀌어도 간첩을 잡으러 다니고, 간첩이 없으면 그 다음에 그건 해체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국정원이 간첩 잡는 기관인지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인지 북한의 딜을 닦는 기관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국정원이 결국은 정권에 따라서 정반대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때는 간첩을 잡기 위해서 색출하러 다니다가 한때는 간첩 두목쯤 되는 사람을 호위하러 다닌다면 저것이 자기 정체성 때문에 유지될 수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도둑 잡아라고 개를 키우다가 어느 날은 도둑을 지켜라고 개 보고 지시를 하면 그 개가 헷갈려서 돌아버리지 적어도 자기 정체성이 유지가 되겠냐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개한테 상반된 명령을 내릴 때 개가 헷갈려 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국정원이 특수활동비가 국정원의 예산의 주된 부분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이었지요. 자, 그러면 국정원의 예산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전에도 제가 간단히 한번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국정원 예산의 큰 덩치는 특수활동비로 이렇게 반영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국정원 예산의 전부인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정권 들어와가지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일부를 전직 대통령들에게 줬다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두 사람을 이걸로 걸어서 또 몇 년씩을 때리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려고 그러는지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을 안보비라고 바꿨는데 이름만 바꿨지 지출 내역을 비공개하는 부분에는 특수활동비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안보비라고 이름만 바꾸고 특수활동비의 특징이 뭔가 하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이나 이런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기본인데 이 정권은 그런 식으로 똑같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1, 특수활동비 2를 안보비라는 이름으로 쓱 갖다 붙였어요. 이게 제일 큰 덩치 중에 하나고 그 다음 덩치가 일반 예비비 중에 안전활동보장경비라는 부분을 가지고 예비비를 국정원에 반영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라고 넣어놓고 사실은 국정원이 쓰는 부분입니다. 요약하자면 과거에 특수활동비라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라고 이렇게 부르던 특수활동비가 안보비라고 이름만 바꿨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반 예비비 중에서 안전활동보장경비라는 명목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 것. 세 번째는 이 다른 기관의 특수활동비 속에 사실상 국정원이 쓰도록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쳐서 국정원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 세 번째 다른 기관에 넣어놓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어제 이렇게 뉴스를 탔습니다. 자, 그동안에 특수활동비를 국회에서는 이제 없앴다. 그래서 화가 난 국회가 다른 기관의 특수활동비도 단단히 배려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정부가 2019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짠 특수활동비는 9.2%가 줄었습니다. 마지못해 9.2%를 줄였는데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는 3,168억이었는데 올해는 2,876억으로 9.2%를 줄였는데 이 예산들 중에 대부분이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로 해놓고 명목은 사실상은 국정원이 통제하는, 쉽게 말하면 국정원이 쓰는 예산인데 이거는 대부분 정액이 됐다는 겁니다. 자, 정보 예산이라고 이렇게 넣어놓고 이것은 기재부가 짜는 게 아니라 국정원이 직접 편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예결위 심사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법무부가 내년도에 예산이 229억인데 올해보다 4%가 줄었는데 유독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 예산이라는 것은 24%가 늘었는데 이거는 법무부가 아닌 국정원이 편성한 예산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국회의원이 누군가 결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법무부 본부장, 즉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을 불러다가 그걸 본부장이 하시는 거냐, 법무부에서 하느냐 하니까 상세한 내용을 법사위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국정원이 편성한 예산은 법무부를 비롯한 6개 부처, 15개 기관의 특활비에 숨어서 흩어져 있습니다. 경찰청의 외사경찰 활동, 통일부의 통일정책 추진 활동 예산도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국정원 예산으로 거의 유력시됩니다. 자, 그래서 국정원법에 따라서 국정원에서 정보사업 관련 예산을 여러 부처에 나눠서 집어넣어 놓고 쓰기는 저거가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이 각 부처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국정원이 설정해 놓고 부처에도 조금 떼주고 저들이 주로 쓰고 이렇게 하면서 각 부처를 통제한다.
그래서 이런 깜깜이 예산은 이제는 투명하게 논의돼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국정원이 다른 정부 기관에 편성한 특활비가 정부 전체 특활비의 69%에 이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회 정보위와 외계인 위원들이 이런 숨겨진 국정원 예산을 파악해 공개하고 이를 막을 법 개정을 요청했다는데요. 문 정권은 민주적인 정권이니까 이제 과거 보수 정권과는 달리 이걸 다 까고 공개해서 국정원 예산은 국정원이 가져가고 남의 기구에, 기관에, 부처에 국정원 예산을 숨겨놓고 저들이 쓰고 또 해당 기관을 푼돈 주면서 통제하고 하는 부분을 없도록 해야 될 거라 봅니다. 요약하자면 올해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2,876억입니다. 이거 정말 웃기는 짜장인데요. 여기에 2,876억 중에 과거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1조쯤 됐는데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안보비라고 썩 바꿔버리고 이제 국정원께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작아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70% 정도, 69%면 2013억이 국정원에서 편성한 예산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년도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였던 부분을 안보비라고 바꾸어서 여전히 과거의 특활비처럼 공개하지 않는 예산이 얼마인가 하면 5,609억입니다. 올해 979억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4,630억이었는데요. 자, 올해 예산은 내년에 쓰고 작년에 편성한 예산은 올해 쓰는 거죠. 자, 그럼 이것만 있느냐? 또 더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에 안전활동보장경비라는 식으로 넣어놓은 돈도 사실상 국정원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냐? 5,880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정원 예산은 크게 몇 덩어리냐? 세 덩어리라는 거죠. 정부의 특수활동비에 넣어놓은 돈 중에 69%를 국정원이 있습니다. 2013억쯤 됩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을 안보비라고 바꾸어서 국정원의 예산으로 쓰는 것이 5,609억. 그 다음에 일반 예비비에서 안전활동보장경비로 쓰는 것이 5,880억. 그러면 다 합쳐서 국정원 예산이 얼마냐? 1조 3,500억쯤 됩니다. 1조 3,500억을 쓰면서 이런 식으로 불투명하게 써서는 되겠습니까? 이거 그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정권 들어서 국정원이 어디에서 뭐 하는지 아는 국민들이 제대로 없는데요. 북한은 시다발이 하는 기구입니까? 이런 기구에 1조 3천억 500억쯤 되는 돈을 써도 됩니까?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틀렸으면 국정원은 제가 어디가 틀렸는지 지적을 해주면 내가 방송을 그대로 할 거니까 제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길 바랍니다. 국정원 직원이 다 어디서 뭐 하는지요. 이런 국정원을 왜 유지시켜야 됩니까? 저는 국정원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정원 없애고 대북 간첩 잡는 전담기구로 국정원을 엘리트화해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국정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절대 대북 뒷거래 하는 기구로 이렇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이우락이 중앙정보부장 할 때 북한에 가서 이렇게 무슨 김일성을 만나고 올 때부터 이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간첩 잡는 것은 간첩만 잡아라고 하고 뒷거래를 하는 것은 정권이 알아서 하든가 딴 데서 하든가 해야지 국정원 보고 잡아라 했다가 뒷거래 하라 이렇게 시키니까 이게 꼬여온 거죠. 그걸 악용해서요. 문 정권은 지금 국정원을 대북 뒷거래 기관으로 쓰면서 1조 3,5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지금 배당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거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한국당은 국정원 예산에 대해서 송두리째 파해체라고 말을 못합니까? 자, 그것뿐만 아니라요. SOC 사업 예산을 줄여가지고 남긴 12조를 남북 경협의 비상금으로 쓰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내년 도로, 철도, 항만 등 SOC 사업에서 남는 12조를 다음 연도 세입으로 넣지 않고 전액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했거나 예탁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공자기금이라는 것은 줄여가지고 정부가 특정 부분을 육성을 위해 지원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해서 조성하는 예산이라는 겁니다. 예산 전체는 2019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해 12조의 잉여금이 발생한 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지만 국토부는 대규모 신규 인프라 사업, 남북 경협 등 향후 SOC 예산 수요 증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자, 12조가 남았는데 그 남은 부분은 이제는 2019년도 예산을 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깐다는 겁니다. 왜 안 까냐? 남북 경협 SOC 등에 돈이 들어갈 수 있다. 즉 북한과의 철도, 도로, 가스관 연결에 돈이 들어갈 수 있다. 이 이야기겠죠. 그래서 교통시설 특별회계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의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 항목으로 SOC 전용 예산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장차 북한의 도로, 철도 연결을 위한 경협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는 겁니다. 자, 한국당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각각 올해 6조 4천억, 내년에 5조 6천억 등 12조를 잉여금이 발생한다. 자, 올해 잉여금이 발생했으면 올해 건 어쩔 수 없다 칩시다. 근데 내년에는 잉여금이 발생한 분야를 줄여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그런데 뻔히 내년에도 남을 걸 알면서도 이렇게 편성해 놓고 그걸 공자기금이라는 데 넣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없애거나 줄이지 않고 반납하지도 않고 이제 이 대북 경협에 쓰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SOC 예산 전체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서는 지난 2013년에 23조 원이었는데 34%가 줄은 14조 7천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부가 지금 SOC 예산을 많이 줄여가고 있지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만큼 이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나라도 별로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뚝딱뚝딱 하는 건 좀 줄이고 할 필요는 있지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북한에 주기 위해서 과잉 편성했다가 남기는 걸 별도 기금으로 해서 다 북한에 퍼주려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올해와 내년에 총 12조 원을 남겨가지고 공자기금으로 예탁을 하면 기재부와 국토부 등 부처 간의 약정을 따라서 3년 만기가 될 때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이렇게 상환이 되고, 자, 이걸 공자기금에 넣어두고는 결국은 공자기금을 3년 뒤에는 남북협력기금으로 다시 예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정부가 내년에 남북도로 철도 연결을 위해서 평양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 2,986억과 남북 교류 협력 예산으로 4,71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면 수조 원이 투입돼야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정부가 복지로 막 그냥 나눠 가지듯이 낭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SOC 예산을 써서 이 공사비라도 하게 되면 이 중소건설 회사들이나 요즘 건설 물량이 없어서 애를 겪고 있는 건설 회사들이 좀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토목 예산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문재인 정권이 토목 예산을 일부러 남기도록 편성해 가지고 교통특별회계 잉여금을 쌓고 있는 것은 북한에 주기 위해서 대비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1년에 2조 내지 3조의 공자기금 예탁이 있었는데
2018년 들어서는 이게 10조 원이 늘었습니다. 교통시설 특별 예산도 2016년까지는 전액 소진해서 잉여금이 없었는데 2017년에는 6,007억을 공자기금으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자, 국토부는 평창올림픽 이후 SOC가 크게 줄어 공자기금이 늘어났고 이걸 갖다가 공자기금으로 예탁한 것은 향후에 SOC에 아껴놨다 쓰려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SOC가 아니라 북한의 SOC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쉽게 이야기하면 공자기금이라는 것은 정부가 SOC 예산을 편성했다가 남으면 국고에 반납을 하지 않고 공자기금이라는 데 넘겨놨다가 나중에 또 SOC 수요가 생겼을 때 쓰겠다고 예산을 이렇게 저축해두고 있는 건데 그걸 북한에 퍼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국정원에 1조 3천억이 넘는 예산이나 공자기금 지금 12조를 쌓고 있는 걸 보면 이런 걸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북한에 퍼주려고 그런다라고 보이는데요. 한국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투쟁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러지도 하기 싫다면 그냥 관뚜껑 닫고 국회의원 배지 떼고 다 들어가야지요. 뭐 때문에 야당 의원을 하고 있습니까?